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다래입니다. 이번 고1 여름방학 특강 강의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이번 강의의 특징은 고전입니다. 고전 문법, 고전 문학 할 거고요. 학기 중에 공부가 부족했던 비문학까지 채워주는 알찬 강의입니다. 강의 안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고려대 국어교육과 졸업했고요. 대치동에서 우리 아이들 지금 10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커리큘럼 안내에 앞서서 우리 고1 아이들 1년 공부의 흐름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치면서 1학기에는 문학은 현대 문학 위주로 공부를 해왔어요. 문법은 현대 문법의 기본기를 이제 공부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학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학교가 어디든 혹은 교과서 출판사가 어디든 세종어지 훈민정음을 비롯해서 고전 문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1학기 공부하면서 이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국어 공부 정말 쉽지 않구나. 이게 그냥 말로만 듣는 거랑 한번 이렇게 탁 피부로 느끼는 거랑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2학기 공부 있죠. 고전 문법,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공부 내용보다 공부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외국어 같고 낯선 단어들과 낯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한번 선행을 해서 돌려놓게 되면은 그게 아주 큰 경쟁력이 된다는 거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등학교 국어에서 배우는 문법, 저게 답니다. 문학, 저게 다요. 저거 다 하면은 수능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문법에 6줄이 있지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어문규정, 고전문법, 담화의미 저렇게 6개의 파트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의 전부인데 우리 아이들이 1학기 지나가면서 지금 하늘색으로 채워놓은 의문론, 통사론, 어문규정을 공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고전 문법까지 공부하면서 문법의 대부분을 공부를 하게 돼요. 참고로 지금 그렇게 되면 어디가 비어있죠? 형태론이랑 담화의미가 비어있잖아요. 담화의미는 문법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국어사전 찾기 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파트이고 우리 아이들이 형태론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여름방학이에요. 2학년 여름방학 때는 형태론 위주로 문법을 한 2바퀴는 돌려야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지금 여름방학에는 고전 문법을 공부를 할 차례고요. 문학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고등학교 문학을 공부하는 데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작품 공부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개념을 공부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낯선 작품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 3가지가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뭐 공부하는 거냐면은 필수 작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한 학기를 보내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현대 문학의 필수 작품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온 상태고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고전 문학 필수 작품을 공부를 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2학기 문학에도 대비가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시기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고전 문학 해놓지 않게 되면은 2학년 1학기 문학 내신 어려워하고요. 3학년 올라가서도 너 왜 고전 문학이 안 돼 있니?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고전 문학 필수 작품을 공부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회차별 커리큘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7월 20일 날 개강해서 여름방학 특강 4회차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고전 시가줄 좀 봐주시게 되면은 어머님들도 기억하시죠? 송강정철 가사문학의 대가입니다. 우리 아이들 송강정철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수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의 필수 가사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요 3작품을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관동별곡은 길기 때문에 한 주차에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회차에 걸쳐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가운데 줄이 이제 고전 문법 라인인데요. 맨 처음에 글자를 만드는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고전 문법 이론 한번 깔아주고 가장 핵심적인 제재가 3회차에 있는 세종어지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좀 완벽하게 정리 싹 한번 해주고 마지막으로 강남권 기출, 수능합평 기출에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문풀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독서, 비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인문 그리고 사회를 둘로 나눌 거예요. 경제와 법으로 나누어서 이제 경제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문들, 법에서 어떻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출제하는 어떤 함정 패턴이라던가 출제 원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마지막은 기술 파트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어려워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데이터라던가 뭔가 기술이 나오는 지문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지문들, 지문 구성의 방법이 어떻게 되고 출제가 어떻게 되며 독해할 때 어디를 좀 유의해야 되는지 부분들까지 알차게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름방학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wha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how,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가성비 있는 공부인가, 효율적인 공부인가, 그래서 이제 김달의 수업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 수업에서는 문제를 막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외워야 될 거 제대로 외워오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사실 그 현대문법이든 뭐 현대문학이든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많은 문제풀이, 양치기를 하는 건 문제풀이 노동이지 그게 공부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렇게 좀 수업을 하는 강사고요. 더더군다나 여름방학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업은 고전문법, 고전문학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에 들어가겠지?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공부가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가는 모르는 건 계속 모르는 채로 남아있고 아는 것만 반복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문풀 노동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풀이는 지양을 하고요. 외워야 될 걸 좀 제대로 꼼꼼하게 암기를 시키는 그런 공부를 아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슬라이드는 이제 관동별곡 교재 한 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야? 원문 이렇게 되고 현대어역 이렇게 되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은 저런 부분이고 저 현대어역이 교과서 버전인데 저렇게 했을 때 저것도 너네들이 좀 어려워하잖아. 저걸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줄게. 그래서 지금 한 줄 정리, 원문 현대어역, 시험 포인트, 뜻을 살려 풀어 읽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촘촘하게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교재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우리 아이들 실제로 여름방학에 과제를 하게 될 과제입니다. 아까 제가 문제를 막 많이 준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문제도 물론 주긴 하겠지만 저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외워오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저렇게 암기 과제가 나가고 수업에 오게 된 암기 테스트를 보는 식으로 해서 외워야 될 확실하게 외워서 우리 여름방학 지나가자라고 하는 게 제 이제 수업의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의 가장 큰 허들은 어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고전문학 어휘집 제공하고요. 아이들 테스트를 통해서 외울 수 있게끔. 그래서 여름방학 지나가고 나면은 고전문학의 필수적인 어휘는 머릿속에 좀 챙긴 채로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이들 공부를 시킬 생각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독서 이제 추가 자료인데요. 아이들 공부를 시킨 다음에 얘들아 이런 거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구조도 같은 거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수업 끝나고 수업 자료로 너네 이렇게 요약했어야 됐어. 이렇게 끊어 읽었어야 됐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문이었단다. 라고 이제 제 손필기 자료가 나가게 돼요. 이걸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아 숙제를 이렇게 했었어야 됐구나 하는 가이드가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내 힘으로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차근차근 끌어올라가는 게 이제 강의의 목표가 될 텐데요. 잠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딱 봐도 학생 필기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주차별로 계속해서 내가 꼼꼼하게 공부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쌓이게 되어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조도 그리고 오답 분석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수업이에요. 개강은 7월 20일이고요. 4회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수업 전 클리닉으로 진행을 해서요. 그 전에 10시 수업 전에 아침 9시에 그래서 테스트가 좀 미달이 되어 있거나 과제가 좀 미달인 친구들은 아침에 좀 미리 불러가지고 공부를 좀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과제의 한 부분들, 테스트 있는 부분들, 수업 어떻게 진도가 나갔습니다 하는 부분들 당연히 피드백 문자 어머님들께도 학생에게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잘하네 라고 이제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수업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름방학 지나가고 나면 공부 좀 제대로 했네, 내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네, 이제 내 힘으로 좀 공부할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스스로 알 때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습 영상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질이 다른 자료, 결이 다른 수업, 길이 보이는 국어 김다래 강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